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불평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기회와 평등의 상징인 교육이 학생 개인의 역량이 아닌 부모의 소득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근거를 들어보자면 세계 모든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의 소득순위를 살펴보았더니 그 부모의 소득순위가 높은 집의 자녀일수록 명문대에 다닐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몇몇 분들은 그냥 소득순위가 높은 집의 자녀들이 학업에 더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난 것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순위가 낮은 집의 자녀들이 열정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 다른 소득순위가 높은 집의 자녀들은 그것을 짊어져야 할 그 시간을 없앨 수가 있는데 그 소득순위가 낮은 집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고 일생의 많은 시간을 그 등록금을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정말 암울하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직 저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체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니, 논문들이나 결과들을 보니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들이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이 문제를 개인한테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치 시간과 인문학 시간에 여러 후배랑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 문제들을 개인이 아닌 사회 체제의 문제에서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체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렇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되고 평민은 죽을 때까지 평민으로 삽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바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빈부격차 혹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교육, 이런 교육에도 그런 불평등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교육 불평등이라는 건데요. 이 교육 불평등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자세한 예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의 명문 대학, 막 옥스퍼드, 하버드, 뭐 서울대, 네, 서울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명문대니까. 하여튼 그런 데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돈 많은 자녀들, 그러니까 부자, 아니면은 뭐 상위 몇 퍼센트에 되는 재벌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런 대학의 학생들의 비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70%. 그 말은 그 대학에 딱 들어가면 10명 중 7명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부자들은 더 질 좋은 공부를 대학에서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하다가 중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못 가고 바로 생업, 바로 돈을 벌러 공장에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학생인데 그런 교육의 권리, 교육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명문대죠. 옥스퍼드 대학교.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 대학생이 이제 입학을 딱 준비하려 했어요. 옥스퍼드에 이제 가야지. 딱 입학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모든 조건을 완전시켰어요. 뭐 시험도 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입학 허가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입학을 불가받았어요. 입학을 못한다고 거기서 내렸어요. 모든 조건을 완전시켰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지 생각을 해서 봤는데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돈이. 그래서 아니 왜 돈이 없는 그 돈이 없는데 그거는 none of your business. 그 대학교 측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게 그 대학생이 돈을 벌어서 갚든 학자금 대출을 해서 등록금을 내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등록금을 갖다 주는 거고, 아니면은 중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아예 입학을 불가시킨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정말 다행히도 그때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런 아주 억울한 사례가 그 해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1000명이 그렇게 입학 불가를 받았다고 해요. 1000명이. 그래서 그 남자가 그런데 재판에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판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승소를 해서 이제는 이제 그런 돈에 의한 이제 그런 입학 불가 이런 건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돈에 의해 모든 게 지배당하는 세상,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교육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외국의 유명 대학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만 받아주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교육같이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절대 올라갈 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교육 불평등, 교육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건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으로 민주주의의 평등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의 기회를 주고 돈으로 그 위에 더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 된 거죠. 이 시스템은 양극화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 현상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틀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본주의를 민주주의가 보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중심에 있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조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말이죠. 이게 힘들다면 적어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 불평등에 대해 아시나요? 교육 불평등은 우리가 공평하게 받아야 할 교육을 불공평하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소득층이 높은 사람들, 즉 부자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뜻은 돈에 의해 교육이 바뀐다는 뜻이죠. 저도 4년 뒤면 대학에 가야 하는데 등록금, 학원비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과연 이런 것을 진정한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백이 되어주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뜻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불평등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거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 믿을 만한 정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줄 만한 정부를 뽑아서 이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다 어느 나라를 가든 차별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차별이 교육에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을 살펴보면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체계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단 공교육만 있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남의 학원, 우리가 늘 봐왔듯이 강남의 학원에서
5-6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며 1타 강사를 찾아다녀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인정받는 우리 세대가 되는 것이죠. 대학 또한 국가 차원이 아닌 어떤 사적인 대학들이 대다수인데요. 제가 그동안 대학을 다닐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꽤 여러 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사대학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800 정도 뛰는 살인적인 대학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비에 대학생들은 빚을 질 수밖에 없고 한 칸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놓인 것이죠. 김누리 교수님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교육혁명이 우리나라엔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물적 자원, 기회가 많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정답을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자원 분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에는 인적, 물적 자원, 돈 같은 것뿐 아니라 어떤 교육의 기회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겠죠. 마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처럼 말이죠. 전에 우리 노동자 계층이 참정권을 위해 했던 노력처럼 우리도 완전한 교육의 평등을 만들기에는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지금보다 더 나서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어떤 특별한 특혜, 그런 루트가 없을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더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라는 데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이 교육 불평등은 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겪게 될 많은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교육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최고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에 타협하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 사회, 분명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는 사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직업과 목표가 수직상선에 있지 아니하고 변호사와 야채 장사꾼이 법적이진 않지만 돈에 의해 꽤나 직접적으로 계급이 나눠지는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교육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들을 때면 항상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는 부유층도 아니고 굉장히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발언이 허용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능과 노력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충분히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사실 그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설사 누군가가 이 교육 불평등을 타개하고 이 모든 불평등을 뛰어넘는다 한들 그 사람은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또 하나의 상류층,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어떤 또 집단의 무리의 한 일원이 될 뿐입니다. 이 교육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한들 말이죠. 저희 사회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공평, 평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회는 굉장히 오묘하게도 이 두 가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 저희가 불평등을 타개할 수 있는,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자본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 손을 들고 그 관련해서 이제 공약을 걸고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